형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드디어 그 채널 A 기자, 채널 A 기자가 분통을 터뜨리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법조팀 박국희 기자와 소위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이게 진짜인가? 정치 보복이 이런 것인가? 이것이 보복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의문투성이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채널A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수 부산 고검 차장검사, 추미애의 칼을 맞고 쫓겨난 저기 좌천된 한동훈 그 검사장이 올랐습니다. 화제에 올랐습니다. 둘이가 공모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국민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처음에 아니지, 이상하네, 냄새가, 김어준 말 맞다는 냄새가 난다, 그렇게 안 느꼈겠습니까?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채널A 기자는 정말 취재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허들에 넘어져서 지금 거기서 해임까지 당했습니다.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왜? 자기는 이 취재를 어떻게 빨리 끝내놓고 4월부터 일본에 연수를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가기 위해서 좀 취재를 빨리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만 나쁜 사람들의 덫에 걸렸다고 A 기자는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내가 한동훈 오더 받고,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한동훈 검사장 오더 받고 이철에게 편지 보냈다고 몰아갔다. 이철은 지금 감방에 가 있는 신라젠하고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신라젠의 대오너였다는 사람입니다. 이철에게 감방에 가 있는 이철에게 편지 보냈다고 몰아갔다. 한동훈 오더 받고 그렇게 몰아갔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 권력과 사기꾼, 이에 부안해동한 언론의 합작품으로 업그레이드된 김대현 사건이라고 지금 채널A 이동재 기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판이 날 때까지는 주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번 사건을 갖다가 이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사건은 정치 권력과 사기꾼, 이에 부안해동한 언론 MBC의 합작품으로 업그레이드된 과거의 김대엽 사건, 이회창 총재를 갖다가 떨어뜨린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러나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가지고 그 사건이 바로 김대엽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MBC가 지난 3월 31일 소위 신라젠 이전 대표 주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전 기자하고 지금 이 기자, 채널A 이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검언유착의 장본인으로 이렇게 MBC가 확 보도를 했습니다. 뚱딴지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 이동훈 전 기자는 말이죠, 신라젠 예야 로비 자료가 있다는 제보자 X 지모 씨 말에 끌려 들어가 그의 이름을 확인도 못한 채 무리한 취재를 한 것을 무척 후회를 하고 있다고 가슴을 치고 있으면서도 일단 로비 자료만 확보하자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잘못 커질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한동훈 검사장한테는 대단히 미안감을 갖고 있다고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기자가 이 법조기자,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법조기자가 질문하는데요. MBC가 첫 보도를 한 이후에 석 달이 지났다. 어떻게 지냈나?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죠. 비현실적인 초반 보름이 지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자기는 모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회사 조사받고 검찰 수사를 대비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지를 해도 계속 뉴스가 뜨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이 계속 보도가 되니 정말 미칠 지경 아니냐 이런 뜻이죠. 신경 쓰면서 도대체가 신경 쓰면서 살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검찰 조사가 어땠느냐 하고 질문할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조사가 어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4월과 6월 두 차례 걸쳐서 압수수색도 당했다. 6월에는 2번 검찰 소환조사도 받았다. 답을 정해놓고 하는구나 하고 벌써 딱 생각을 했다. 이건 서울지검에서 수사한 겁니다. 지금 수사팀입니다. 이성윤 검찰의 수사팀입니다. 협박으로 고발 들어온 사건이 처벌이 훨씬 무거운 강요 미수 혐의죄로 이렇게 죄명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또 MBC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최강욱하고 왜 MBC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최강욱은 지난 4월 3일 페이스북에다가 이전 기자, 소위 그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라고 말했다는 녹취록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최 대표가 창작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인데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데 이게 조사가 왜 안 됐냐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녹취록 자체를 창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철 전 대표는 당신으로부터 협박 취재를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기자가 이 전 대표 대리인인 지씨가 나를 만났을 때 이 기자가 말한 대로 수사가 흘러가더라. 이게 다 거짓인 게 드러났다. 서울 남부지검에선 유시민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지씨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관련해서 물어봤다고 뻥을 자기한테 쳤다는 겁니다. 이 기자한테. 뻥을 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협박받은 사람이라면 본인이 받지도 않은 수사에 대해서 나한테 대리인 통해서 거짓말을 했겠느냐 이거죠. 난 6년차 기자입니다 하고 밝힙니다. 이 기자는 딱 자신을 밝혀. 나는 초짜 아니다 이거야. 나는 6년차 기자다 이거야. 7천억대 사기를 친 이철은 사업도 크게 하고 정당 생활도 많이 한 사람. 노련한 자다 이거예요. 아는 기자도 많을 거고 여권의 정관계 인사도 많이 할 거라 이거예요. 내가 검찰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은 도저히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6천억이나 7천억이나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나한테 협박을 받았다면 나와 연락을 끊거나 아니면 경찰에 벌써 신고를 해야 될 정상인데 대리인이라는 이상하게 어디서 나타난 지모씨라는 사람이 이철이가 아니면 이건 절대 모르는 내용이라는 등 취재를 유도를 해가지고 거대 방송사 MBC를 이용해가지고 몰카를 찍게 하고 협박받은 사람이 이게 어떻게 협박받은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편지를 읽고 공포스럽다고 했다는데 하고 그러니까 거대 로펌 광장이라는 로펌을 끼고 법무부 차관을 지낸 검찰 정관 거물도 변호인으로 올라났었다.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중간 규모 회사에 그러니까 중간 규모라는 건 채널A를 얘기하겠죠. 중간 규모 회사에 저연차 밑에 연차 많지도 않은 6년차밖에 안 되는 저의 기자만에 검찰이 휘둘린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법조기자를 4년 했다. 그 대신 법조에서 4년을 했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주장처럼 검찰과 유착을 했다고 의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기자가 질문을 딱 하니까
지씨가 그 이철의 검찰 출정 조사를 미뤄달라고 했지만 나는 절대 못 미룬다.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해주었다. 편지에 내 표현이 너무 과했다고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법률적으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요건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신라젠 의혹 수사 내용을 깊숙이 파악한 것인가 하고 기자에게 질문하니까 이 채널A 기자는 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고 법조 기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었다. 오히려 지씨가 금융조사부 1, 2부가 같이 수사한다고 하면서요. 라고 나보다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라요 하면 쪽팔리니까 그냥 아는 척하고 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검찰 수사 전에 휴대전화 노트북을 초기화하여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수천 명의 취재원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취재원들이 피해를 입을 상황에서 기자라면 명백히 보여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기자라면 당연히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거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게다가 MBC가 검언유착이라고 보도한 3월 31일 밤 이후 수많은 연락이 왔다. 욕설 메일이 그냥 1분에 하나씩 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기존 전화번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 대리인이라던 지씨가 이 전 대표 대면조차 해보지 못한 사유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 지씨란 사람이 자기가 대리인이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지씨란 사람이 묘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치 공작을 하는 공작원인가도 싶은 생각이 있고 정치 공작원 뭔가 이상한 그러니까 이 채널A 기자는 이 사람을 지금 X로 표현하고 언론도 X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씨는 이 전 대표와 대면조사도 해보지 못한 사유로 지금 알려졌어요. 엊그제 알려졌습니다. 근데 잘 아는 친구라고 여태까지 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서 기자한테 물어봐서 그거 지금 그 아주 친한 친구라고 했는데 친한 친구가 아니고 모르는 사이란 걸 몰랐느냐 대화를 해보면서 의심 안 해봤느냐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큰 일을 뒤에서 벌일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다. 여야 정치인 5명의 장부 이야기를 하길래 사기꾼이든 뭐든 물증이 있다면 그 증거 자체로 판단해보자고 생각을 했다. 4월 초반 일본 연수를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 전에 빨리 한 건 하고 기사를 빨리 큰 특종 사건 같은 걸 하나 하고 성과를 내려다가 그냥 완전히 말려버렸다 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13일 당신과 한동훈 검사장 지금 바로 한동훈 검사장을 유죄를 구명하기 위해서 채널A 검언유착을 박스를 만들어서 그 박스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윤석열을 하고 뭐 있었느냐 윤석열이 오다 했느냐 아니냐 등등 물어볼 수 있는 단서가 되잖아요. 이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모의 근거로 보고 구속영장을 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시 대화는 15분이 채 되지 않는다. 이제 이 채널A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검찰 개혁이라든가 공수처 등 법조 이슈로 대화하다가 대화 막바지에 신라젠 의혹을 물어봤습니다. 한 검사장 반응이 시큰둥해졌다 이겁니다. 그 순간. 뭐라고 하냐면 서민 다중 피해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서민 다중이 얼마나 많은 서민이 피해를 본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한 명이 100억 원을 피해본 것보다 100명이 1억 원씩 피해를 보는 게 더 크다. 그러면서 여러 명이 피해를 본 사건이라고 이 한동훈 검사장이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시민 의혹이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나는 유시민에 관심 없어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물어봐도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이철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라고 했더니 한 검사장은 그러다가 한 건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오늘은 어디 있을 거죠? 라면서 숙소를 물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싫다는 뜻이구나 하고 자기는 느꼈다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 건에 관해서 자기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걸 그런 뜻이구나 하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끝나고 나왔는데 수사팀은 그러다가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다가 한 건 걸릴 수도 있죠. 한동훈 말 그 한마디를 그 한 문장을 한 검사장과 내가 공모한 증거라고 들어 밀더라는 사실입니다. 정권 겨냥 수사를 하다가 좌천된 사람이 정권과 민감한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검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이 기자가 말합니다. 당시 대화 내용은 동서간 채널A 백모 기자가 녹음을 다 해놨다. 딱 얘기합니다. 오늘 이 기사는 채널A 기자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자기의 여태까지 분통 터지는 일들을 쫙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영장 치겠다고 했겠느냐 하고 이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하니까 검찰은 한 검사장을 만난 다음 날인 14일 내가 이 전 대표에게 첫 편지를 보냈으니 공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사팀은 내게 한 검사장의 오더를 받고 편지를 썼다는 주장인데 이미 써놓은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2월 달에 10월에서 10일에서 11일 사이에 미리 써놓았습니다. 당시 날씨가 춥기도 했고 법원 우체국이 검찰 기자실에서 멀기도 해서 책상에 올려놨다가 마침 14일 보낸 것 뿐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수사한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한 검사장과 친한 사이인가 하고 친한 사이가 아니냐 하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나는 6년차 기자다. 친해봤자 얼마나 친하겠나. 한 검사장은 나에게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었다. 2 내지 3월 달에 3월 달에 2달간 5번 통화 기록이 나와 있지만 정말 친한 사이였다면 부산까지 가서 만났는데 밥도 먹었겠지. 15분 대화만 하고 나왔겠나. 한 검사장과는 둘이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다. 딱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씨를 2월 25일, 3월 13일, 3월 20일 3번 만났다. 3월 2차례 만남에서 검찰 관계자와의 대화라며 지씨에게 각각 다른 녹취록을 보여줬다. 한 검사장 아닌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가 이 조선일보 기자가 이 법조 기자한테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3월 13일 녹취록은 100% 내가 창작한 것이다.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토대로 쓴 거고 A4 용지 반장 분량이었다. 자수하면 어떻게 되지? 자수하면 감경받지 하는 상식적인 내용이었다. 한동훈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지씨란 사람이 이 묘한 X라는 XGC입니다. 3월 19일 녹취록만으로도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자를 나한테 보내왔다. 고비를 조금만 넘으면 그 사람을 설득해서 뭔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렇게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좋은 보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3월 20일 녹취록은 디테일을 좀 살려야겠다 싶어서 실제 통화 녹음을 푼 것처럼 방송용으로 TC 시간이 얼마 걸리는가 이런 거 짜가지고 직접 읽어보면서 창작을 했다 이런 것이죠. 02 40분부터 2분 3분 14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간 표시를 넣어가지고 첫 번째 녹취록을 지씨가 안 믿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는 좀 만들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3월 22일 지씨에게 이어폰으로 통화 녹음도 6, 7초간 들려주었다. 지씨는 음성 주인공이 한 검사장 맞느냐고 주장을 했다. 지씨는 첫 만남 하루 전인 2월 24일 검찰과 사전 교감 없이 하는 거라면 진행은 어렵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그래서 3월 19일에도 녹취록만으로도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과 연결을 자꾸 요구하길래 부담스럽고 아주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나도 뭐라도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음성을 들려준 건데 이 사람이 검찰 누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한 명 목소리를
들려주면 믿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들려준 대화도 의미가 없는 부분이었을 건데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하면 선처받고 형량도 줄어든다는 그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자기가 만드는 거죠. 7초 정도 들려줬는데 한 검사장이 아닌 다른 법조계 취재원과 대화를 녹음한 걸로 들려줬다는 겁니다. 하도 보채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말 믿게 만들려면 한 검사의 부산 녹취 음성을 쓰지 뭐하러 대역을 썼겠냐 하면서 딱 반문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아니 한 검사장과의 꼭 그것이 필요했다면 부산 녹취를 전화 내가 부산 내려갔다 뭐 취재하러 내려가겠습니다. 만납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녹음 목소리만 들려주면 되는 건데 그 녹취 음성을 쓰지 뭐하러 이렇게 대역을 자기가 썼겠냐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대역을 썼다는 거예요. 그걸 한 검사장의 목소리라고 암시한 건가 하고 질문하니까 이철 대리인 지시가 윤 총장 측근이 누구냐고 묻길래 한 머식이라고 있어요 하고 했고 다시 그 목소리 한동훈이 맞냐고 하길래 긍정도 부정도 안 할게요 정도로 자기는 그렇게만 말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철 입장에서는 그게 한 검사장의 목소리든 아니든 어차피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보도가 나가고 형량에도 참작이 되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하여 하며 선처를 구할 의지가 있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목소리가 한동훈이든 누구든 뭐 결과적으로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한두 시간 뒤에 통화를 했는데 지씨가 한동훈 검사장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고 아예 한동훈을 딱 박아서 자기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는 이 검사와 연결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도와준다는 말은 위험하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기분 나쁜 상황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채널A 자체 조사에서 처음에는 한동훈이라고 했다가 왜 번복했냐 하고 질문하니까 3월 22일 세 번째 만남 이후에 MBC가 몰래카메라를 찍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부산에서 한 검사장을 만났던 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또 22일 지씨에게 통화 음성이 마치 한 검사장인 것처럼 암시하면서 내가 얘기를 한 것도 맞기에 다음날 회사에 보고할 때는 한 검사장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한동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왜 한동훈을 팔고 다니느냐고 할까봐 사실 그랬다. 그건 결국 이래서 모가지 잘렸죠. 이 채널A 기자가 이 해임을 당했습니다. 이 채널A로부터. 그렇지만 당시만 해도 MBC가 3월 31일 보도를 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안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점점 사태가 커지기에 사실대로 그 음성은 한 검사장이 아니라고 다시 정정할 수밖에 없었다. 왜? 사실 목소리는 성문 조사를 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 사람 건가 저 사람 건가 진동 파장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사실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 음성은 한 검사장께 아니라고 다시 정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3월 10일 이후에 후배 기자 백모 씨와 통화하면서 한 검사장이 나를 팔아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어떤 검사가 나를 팔아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그렇죠. 어떤 검사가 자기가 명예를 갖고 살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법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나를 팔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파는 끼미가 있어도 나를 팔면 죽어 너 이렇게 차라리 얘기하면 그게 맞는 얘기지. 나를 팔아 하는 그런 검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 참 이 채널A 기자 말이 이거 맞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건 100%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팔아라. 막 나를 팔고 얘기해라. 그런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후배의 취재 의혹을 북돋우기 위해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려고 내가 그렇게 표현한 것뿐인데 한 검사장은 나한테도 90%는 존댓말을 쓴 사람이라고 표현을 드디어 했습니다. 채널A 간부가 휴대전화를 직접 경찰에 건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채널A 기자들이 4월 28일, 30일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에 맞서가지고 2박 3일간 밤샘 대치를 했는데 사실은 압수수색 첫날 검찰로부터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청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시설 포렌식 업체에 가보니 이미 내 휴대전화와 포렌식 자료가 다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회사가 서울 영등포 포렌식 업체에 이미 맡겼는데 나는 거기에 맡겼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걸 검찰이 회사로부터 듣고 첫날 모두 가져가고 5월 말 검찰청사에 포렌식 절차를 청간하러 갔는데 4월 초 내가 회사에 제출했던 전화기 2대가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회사 간부가 호텔에서 검찰에 건네준 것이랍니다. MBC 보도 이후에 우리도 팀을 짜고 콘티를 만들고 반박 보도를 상당히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도 못 나갔습니다. 회사로부터 버려진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됐다고 생각하나 하고 질문하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대가 정치권과 거대한 언론사회와 함께 작정하고 치밀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잘해보려고 한 건데 억울한 사람들, 이 VIP 피해자, 거의 소위 피해를 받고 그 한 3만 명이나 되는 이 원한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자기는 좋은 뜻으로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4월 예정된 연수가 일본 연수가 있어가지고 출국 전에 빨리 성과를 내고 가려고 하다가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툭 걸려들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게는 정말 많이 미안합니다 하는 말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는 너무 미안하다. 이 글을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 이것이 바로 추미애가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나오는 채널 A 기자의 지금 오늘의 인터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는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대검에서 수사자문단을 만들어서 전문단, 법조인, 검사 및 이 전문가, 이 소위 법학 전문가들, 법 전문가들을 만나거든. 그 수사자문단은 누가 좋아했느냐? 이 추미애가 원래부터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미애가 요청하기를 수사자문단을 많이 활용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수사자문단 하지 말라고 소위 지시를 내린 겁니다. 검찰총장은 그대로 수사자문단을 해라. 그러자마자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치받는 정말 유사일에 없는 대한민국 역사상 검찰사에 없는 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항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국, 이러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생각, 아니면 분통이 터지는 생각,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생각, 그 중에 하나겠죠. 네. 여러분, 오늘 또 명쾌하게, 힘있게, 희망차게 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